안녕하세요, 여러분. 코코입니다. 오늘은 브이로그가 아니라 너무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있어서 사랑 후에 오는 것들에 대해 제 입장이랑 너무 비슷한 것도 많았고, 그리고 제 경험이랑 비슷한 게 많아서 한번 리뷰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. 제 나름대로 홍이의 뽀글거리는 머리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컬이 다 풀려가지고 결국에는 실패해서 그냥 노력을 했구나 하는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원래 연애 드라마 이런 걸 잘 안 봐요. 뭔가 되게 막 낯간지럽고 보고 있으면 막 손이 막 이렇게 되거든요. 그래서 잘 보질 않는데 이 드라마 한번 봐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, 이세영 씨가 그 극 중에서는 홍이죠. 홍이가 외국 생활에 참고 참고 참다가 폭발해버려서 한국어로 막 쏟아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. 제발 그냥 미안하다고 하면 안 돼? 내가 몇 번을 말해? 제발 혼자 내버려두지 말라고. 여긴 외국이고 난 네가 없으면 혼자란 말이야. 그걸 보는 순간 뭔가 마음이 찡하게 아파왔다 그럴까요? 외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마음이고, 그리고 특히 홍이의 배경이 일본이잖아요. 그 일본 사회에 있음으로써 느껴지는 그런 것도 있어서 그 한 씬을 봤었는데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. 뭔가 현실적인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의 연애에 대한 그런 마음이 되게 막 전해지는 대사였던 것 같았어요. 그래서 한번 봐보자 했는데 이거를 제가 참고 주말에 봤어야 되는데 제가 실패했던 건, 이거 평일에 한 편씩 봤던 게 제 실패였습니다. 매일 아침 눈이 퉁퉁 부어서 회사에 갔었고요. 안 울었던 화가 전 없는 것 같아요. 저 진짜 극 F거든요. 감정이입을 너무 하고 내 경험에 빗대어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엄청 엉엉 울어가지고 막 눈물도 엄청 나고 목도 쉬고 막 이랬거든요. 홍이가 일본으로 유학 올 때 아무런 대책 없이 목표 없이 왔었던 게 되게 너무 제 자신 같았어요. 저는 이제 졸업을 할 때가 되었을 때 그냥 이렇게 흘러가듯이 내 인생에 지표가 없이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그렇게 회사에 취업을 한다? 그런 게 저는 되게 조금 납득이 되지 않았다고 해야 될까? 하고 싶지 않았어요. 근데 그렇다고 해도 막 엄청난 꿈이 있고 이걸 실현해보고 싶고 이걸 하고 싶다라는 것도 딱히 없었거든요. 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던가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해서 취직을 해서 부모님 고생시키지 않도록 네가 돈을 벌어와야지 한다던가,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면서 다들 가지고 있는 그 역할,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살 때는 뭘 해야 되고 이거를 꼭 해야 하는 그 길이 있잖아요.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길을 가는 것도 너무 싫었고 뭔가 제 삶을 산다는 느낌이 아니었거든요. 홍이의 그 대사가 되게 마음에 와닿았거든요. 홍이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잖아요. 자기가 대학을 나와서 이대로 그냥 취업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무언가 꿈이 있고 그런 걸 쫓으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 그게 어디든 집을 떠나서 혼자 살아가 보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대사가 되게 막 공감이 됐어요. 모든 그 꿈을 가지시고 그 목표가 있으셔서 쫓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은 세상에는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적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가끔은 방황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혼자서 어디를 떠나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어디든 가족들과
같이 있지 않은 세상에서 혼자서 살아나 보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특히 공감이 엄청나게 되었고, 그리고 준고를 만나죠. 이게 다 그런진 모르겠어요. 이거는 일본에 유학을 오신 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가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, 도착하고 뭔가 혼자 떨어진 자유와 모든 것에 되게 막 두근두근거리고 설레고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런 거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되게 또 막 설레는 감정이 막 폭발하는 것 같을 것 같아요. 물론 얼굴이 사카구치 켄타로면은 뭐 설레지 않을 수 없지만은, 홍이도 처음에 낯선 땅에 도착을 해서 다 일본말로 되어 있는 곳에서, 그리고 혼자서의 생활을 시작하려고 딱 내딛었을 때 그때 그 등장한 사람이 준고였잖아요. 되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기 쉬운 상태라고 봐요. 저도 그랬어요. 다들 아마 도착하셔서 연애를 3, 6개월 안에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. 저도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일본인 남자친구가 생겼었고, 홍이의 그런 마음도 되게 이해가 가요. 뭔가 다 설레거든요. 다 처음 경험해보는 거. 같이 처음 벚꽃을 보러 가는 일본 벚꽃도 되게 예쁘거든요. 한국 벚꽃과 다른 또 다른 뭔가 매력이 있어요. 같이 처음 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. 그리고 상대방도 뭐 외국인을 사귀어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중고도 그렇죠? 제 경우에도 그때 그 남자친구가 외국인을 사귀어본 게 처음.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는 점이 많으니까 더욱더 끌리는 그런 거는 솔직히 있을 것 같아요.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. 중고의 시점으로 보면 뭐든 당차고 할 수 있다고 뭐든 해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홍이의 모습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이고, 그리고 홍이는 홍이대로 다른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만난 이성에, 게다가 모두들 연애를 처음을 할 때 하는 거지만은 되게 정성을 들인다고 해야 되나요? 자주 마주치고, 그리고 한국 남자분들과 다른 일본 남자분들 특유의 그런, 홍이도 아마 처음으로 만난 외국인 남자에 대한 뭔가 설렘도 있었고 궁금한 것도 있었고, 서로 다 똑같았겠네요. 외국에 와서 처음으로 사귄 외국 사람. 서로 감각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다른 점이 그때는 시너지가 되게 막 생기거든요. 서로 막 궁금하고 서로 그 부분이 되게 좋아 보이고, 그때는 맹목적으로밖에 생각을 못 하니까 서로 좋은 점만 자꾸 캐치해 나가는 거죠. 그리고 그 둘이 서로가 익숙해지고 같이 살게 되면서, 그리고 서로의 좀 더 프라이빗한 부분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거기서 서로의 입장이 다른 거에 대한 균열이 생기는 것 같아요. 근데 그게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. 준고가 그러죠. 홍이는 낯선 이국 땅에 와서 모든 것이 낯설고 그 안에서 힘들어 하고 있었다. 그거를 나중에서야 준고도 깨달았지만은 좀처럼 이해하기가 힘들어요. 그래서 서로 그거에 대해서 꼭 부딪히는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. 홍이랑 준고가 같이 교토에 갔을 때였었던 것 같은데, 준고가 얘기를 하잖아요. 베니와 사미시노? 네, 이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홍이가 옅은 웃음을 지으면서, 저는 그 웃음도 되게 되게 조금 슬퍼 보였어요. 저는 F라 너무 감정이입을 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 틀릴 수도 있는데, 괜찮지만 괜찮지 않은 웃음? 그리고는 홍이가 얘기를 하죠. 心配しないで 外国に住む人はみんなそうなの라고 하죠. 그 얘기를 하면서 꼭 안아주는데 알 수 있는 듯 알 수 없는 듯한 그 준고의 표정도 너무 좋았고요. 그 한마디가 되게 와닿았어요. 이게 점점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멀어져 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. 홍이가 心配しないで
外国に住む人はみんなそうなの라고 하잖아요. 이 외로움에 대해서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. 홍이랑 중고가 이렇게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이게 서로 아파하기 시작한 거에 대한 계기가 된 건 친구인 지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시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그랬어요. 다들 겪는 것 같아, 왠지. 그리고 이 대사에 나오는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들 다 그래. 걱정하지 마. 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선택한 길이어서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내가 잘 해내고 싶다는 마음과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들 그럴 것이다. 그리고 그 책임을 내가 져야 한다. 라는 생각이 되게 저는 되게 강한 편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 외롭다고 생각을 했다고 해도 외롭다라는 말을 상대에게 하지 못했어요. 그게 너무 무거워질 것 같은, 무거운 짐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 얘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홍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저의 해석으로는 그렇게 느껴졌었어요. 홍이가 나중에 한국말로 막 토해낼 때 얘기를 하잖아요. 여기는 외국이고 나는 여기서 혼자고 너가 곁에 없으면 나는 혼자다 라는 대사를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대사를 막 하잖아요. 그게 지희가 있었을 때는 아마 자기의 마음에 담아둔 얘기를 한다거나 공감을 해주는 친구가 있었고 그리고 서로 같은 일본에 와 있다는 처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도 되게 하는 것도 있었을 거고 서로 마음을 오픈을 해서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중고도 있지만 지희도 있었으니까 마음을 기댈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것으로 인해서 중고에게만 집중되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자기 일상도 있고 중고의 일상도 있다는 거는 알지만은 홍이한테는 중고가 그냥 세상이어서 중고로만 가득 차 있어서 너무나 더 힘들고 외롭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일본에서 유학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외국에서 유학하신 분들은 되게 막 공감 가는 대사지 않았었나 싶어요. 이게 한 사람한테 되게 집착 아닌 집착을 하게 돼요. 왜냐면 내가 유일하게 나의 모든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고 나를 생각해주고 보호해줄 수 있다는 생각이 되게 강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어렵지 않나요? 그 한국에서 살 때도 한국 사람 서로 그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하기까지 되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잖아요. 근데 외국에 나와서 게다가 문화 차이도 굉장히 있잖아요. 그 다들 아는 거를 나는 모르고 여기서 당연한 걸 나는 몰라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를 되게 깊게 만들어 가려고 해도 홍이도 그랬었잖아요. 그 중고랑 싸웠을 때 내가 진짜로 마음을 털어놓고 싸울 수 있는 게 중고밖에 없다는 게 너무 싫다고 라고 했던 게 다 막 그 말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. 누군가와 싸움을 할 정도로 친해지고 마음을 열고 그런 게 되게 어렵거든요. 그 문화 안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같이 어울리곤 하지만은 그 안에 더 깊은 내 자신을 얘기하는 걸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모르고 그리고 우리나라랑 사람을 사귀는 것에 대한 깊이가 좀 다른 것도 있어서 홍이는 되게 마음의 외로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. 제가 그랬고 그리고 일본에 사시는 모든 유학생분들,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 느끼셨을 거예요. 그 뭔가 소외된 느낌이 아니지만은 뭔가 그 역시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.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언어를 잘 한다고 해서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어떤 벽이 있어요. 이거는 그분들이 일부러 그 벽을 만든다거나 내가 차별을 받았다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넘을 수 없는 무언가 벽이 있어요. 그 사이를 메꿔주는 게 중고였을 거예요.
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내 깊은 속내 얘기를 할 수 있는 남자친구한테 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. 나랑 같이 이렇게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외로우니까 같이 있고 싶은데 같이 있어도 외로워지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마음의 크기가 점점 더 달라지는 걸 느끼니까 내가 이 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너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. 특히 그 일본 사람의 연애와 한국 사람의 연애의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개인적인 견해지만은 일본 분들의 연애는 좀 더 담백해요. 그리고 서로의 거리감이 딱 정해져 있고요. 그리고 더 개인적이에요. 연락도 그렇게 막 엄청 자주 하지 않아요. 우리는 하루에 한 번씩 연락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런 걸 되게 속박당한다고 해서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. 그리고 내 일, 내 여자친구, 내 가족보다는 회사에서 하는 일, 내가 맡은 업무를 제대로 해놔야 된다는 걸 더 중시하는 느낌. 저도 지금 약간 그런 건 있긴 한데 중고의 마음도 이해가 가는 게 거기서 그걸 놓치면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잡을 수 없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더 거기에 매달려야 돼서 마음은 알지만 홍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그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것도 되게 이해는 갔어요. 그때 홍이가 하는 대사가 나오잖아요. 그때는 너무 우린 어렸었고 서툴렀다. 홍이의 세상이 다른 걸로도 조금 메꿔졌으면 좋았을 텐데 결국에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를 하고 준고가 왜 홍이가 그랬을까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자신이 이해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는 했지만은 결국엔 그 부분이 제일 큰 서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포인트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. 진짜 이 드라마를 보면서 20대 때의 내 모습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되게 막 뭉클하기도 했고 1, 2화를 보는 순간에도 결국엔 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는 나름 예측을 하고 있어서 뭔가 다 한씬 한씬 되게 막 마음이 되게 아팠던 것 같아요. 이게 이렇게 될 텐데 저렇게 될 텐데 하면서 매화 내내 울었고 공감을 했고 너무나 깊게 다가왔던 드라마였습니다. 또 브이로그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